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군사안보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총리들이 만나서 이 FCAS 6세대 전투기 이거 딱 3분의 1씩 이권 나눠 가지면서 추진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요. 이게 아니네요. 왜냐? 프랑스 다소 과거에 유로파이터 사업할 때 다소도 들어있었는데 야 우리 마음대로 하자니까 라고 우기다가 결국 왕따 쫓겨나가지고 혼자서 라팔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유로파이터 만들었던 바로 그 다소가 아니다 우린 합의한 적 없다 라고 자국 총리의 말을 그 다음날 바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정말 다소다운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그리스가 미국으로부터 뭐 치누크 헬기, OH-58 정찰 헬기 그리고 M1117 장갑차 뭐 다량으로 공짜로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한국 무기의 장이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는데요. 브라질이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로 이탈리아의 센타우로2 장갑차를 채택했다라는 소식부터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미국의 제럴드 포드 항모가 배치 2달도 채 안 돼서 모항에 복귀했다. 주로 나가면 6달, 7달 정도 작전하는 게 원정 작전인데 갔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긴급하게 돌아왔다라는 이 제럴드 포드.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중국제 VT-1 장갑차가 최종 후보 중에 하나로 올라가면서 화제가 되었던 220여 대 규모의 브라질 육군 차세대 8륜 장갑차 사업이 이탈리아 센타우로2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브라질 육군이 센타우로2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현지 생산을 위한 세부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 육군이 28대를 보유하고 있는 아파치 공격 헬기의 주무장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헬파이어 미사일 대신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스파이크 앤로스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육군도 헬파이어보다 더 긴 사거리의 신형 미사일 도입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이 최근 초도함을 진수시킨 2200톤급 정보 수집함 아르테미스급과 동형의 정보함을 폴란드에 수출한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현지 기술 도입 건조 형식으로 아르테미스함의 폴란드 현지화 버전 2척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비싼 초계함인 이탈리아 해군 타온디 레벨급 다목적 근해 순찰용 초계함이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 월드컵 경비 임무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실시되는 이번 경비작전에 투입된 이 초계함의 웅장한 덩치를 보면 카타르 근해에 숨어 들려든 불순 세력들 알아서 기가 죽어 도망갈 것 같습니다. 지중해에서 펜타캐리어 무력 시위를 한다던 미 해군 최신의 항모 제럴드 R 포드함이 불과 2달도 채 되기 전에 모항인 미동부 버지니아주의 노포크 해군기지로 복귀했습니다. 통상 항모 전단의 해외 전개는 6개월 이상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10월 4일 출항에 2달도 채우지 못하고 복귀한 포드 항모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센타우로2 차륜형 장갑차 그 위에 지금 뭐 포탑이 120mm 주포가 얹어져 있는 이 포탑이 있고 여기에는 뭐 능동 방어 장치 또 리모트 F1 컨트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자, 그래서 그냥 이 포탑이 없는 버전도 있고 105mm 포탑 버전도 있고 이렇게 120mm 포탑 버전도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전차 용도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 105mm 포탑 버전 이상의 버전도 사용하지 않을까 기본형 외에도 라고 생각되고 중국의 08식 차륜형 장갑차를 수출형으로 만든 VT-1 이게 되지 않을까? 왜 지금 브라질이 좌파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중국제를 안 하고 이렇게 이탈리아제를 선정을 했네요. 아마 이 브라질 군 역사에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었다 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치 공격 헬기 28대 가지고 있는 그리스가 이 28대 중에서
19대가 A형, 그리고 9대가 D형이에요. D형이 이제 롱보 아파치에 장착하는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헬파이어 미사일이 있는데 이 사거리가 짧으니까 이게 이제 스파이크 앤 로스 한 20km 날아가는 거 이거로 바꾸자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미국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지금 버전 6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화력 통제 레이더 등을. 그래서 우리도 업그레이드 할 거니까 우리도 이 있는 헬파이어 다 쓰고 나면 그 다음 추가 도입할 때 굳이 헬파이어 하지 말고 우리도 스파이크 앤 로스에서 멀리서 북한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북한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자. 굳이 헬파이어 이제 안 해도 된다. 미국도 안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거 한번 보셨죠?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스웨덴의 아르테미스급 정보함, 그러니까 뭐 통신 감청하고 하는 바로 그런 배입니다. 이걸 폴란드가 2척을 도입한다. 그러니까 2척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 정비해야 되니까 상시 띄워서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통신, 벨라루스의 통신 이런 것들을 감청하겠다. 또 이 폴란드 바로 옆에 칼리닝그라드, 즉 발트 함대 있지 않습니까? 크게 모든 통신 감청하겠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폴란드가 이 정보력에서부터 이 기갑, 항공, 모든 분야의 군사력을 차근차근 올려가고 있는데 이런 건 정말 기초 체력이죠. 군사력의 기초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초계함입니다. 6,300톤급 초계함. 우리 초계함 그럼 한 1,000톤 이렇게 하죠. 2,000톤부터 우리는 호위함이라고 하는데 여기 초계함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7척의 초계함을 하는데 예산 주세요 하고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딱 통과되고 나니까 의회에서 간섭을 안 받는 그 시점부터 자꾸 덩치를 키우고 수직 발사관도 받고 미사일도 갖다 넣고 레이더도 더 업그레이드하고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 이제 이탈리아 해군이 좀 현명한 슬기로운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정부와도 최상 정부하고도 이 뭔가 의논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 어디 가나 아주 포퓰리즘에 개념 없는 의원 놈들 많이 있겠죠. 그런 자들 때문에 군사력 증강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탈리아 해군이 초계함이다 라고는 예산 7척 예산 타가지고 그걸 자꾸 늘려가지고 초계함이 뭡니까 이거 구축함이지. 이 무장을 보면요 길이 143m 그리고 폭은 10.5m 만재 배수량 6,270톤 그리고 127mm 함포 있죠. 초계함인데 127mm 함포예요. 그리고 아스터 함대공 미사일 16발 그리고 오토맷 함대 함미사일 8발 그리고 해상작전헬기 들어가고요. 뭐 이러니까 이게 뭐 구축함이죠. 방공 능력 다 있으니까 이런 엄청난 초계함이 지금 카타르 도하 앞바다에서 이렇게 경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 7척 건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탈리아는 3척까지 진술을 했고 그 중에 한 척만 이 현역 배치를 했고 나머지는 지금 의장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한 척이 지금 이 카타르에 와서 경비 작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미국도 이러네요. 이 제럴드 포드급 신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전자식 사출기죠. 전기식 사출기. 그전에는 이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그 전기를 가지고 사출을 하는 전기식 사출기였는데 여기는 일렉트릭, 전기식 사출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리고 뭐 레이더라든지 항전 장비 뭐 모든 것이 신형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너무 신형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시험평가 작업을 하고 이제 됐다라고 하고는 딱 첫 출전을 했는데 가자마자 돌아왔어요. 10월 4일 날 출항을 해가지고 11월 26일 날 돌아왔습니다. 영국 가서 행사도 좀 했겠죠. 행사하고 그리고는 이 북해 발트 쪽에 있다가 원래는 펜타캐리 한다고 시중해 쪽으로 들어가서 5척의 항모 그러니까 이 제럴드 포드 그리고 미국의 조지 부시 그리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프랑스의 샤를 드골 그리고 이탈리아의 까보르 이렇게 5척의 항모가 지중해에서 무력시위를 한다 했다가 이거 갑자기 돌아가 버렸어요. 뭐 그랬더니 퀸 엘리자베스는 북해 발트 쪽에서 나오지 않고 아마 거기서 그냥 이왕 뭐 깨진 거 그냥 퀸 엘리자베스는 러시아 견제 계속 하고 있어라 라고 됐는지 그냥 조지 부시 그리고 샤를 드골 까보르
이탈리아죠. 이렇게 세 척만 지중해에서 이 트리플 캐리어 훈련만 했어요. 그런데 뭐 그건 그거고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가자마자 돌아왔을까요? 야, 미국도 이런데 정말 우리도 앞으로 항모를 하게 되면 아마 초기 한 5년간은 수리하고 또 고치고 수리하고 또 나가서 또 해보다가 또 안 돼서 또 수리하고 이걸 아마 계속 하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중국도 우리가 뭐 까보중이라고 놀리고 있는데 중국도 그러고 있죠. 중국은 그런데 특별한 기술이 없이 스키점프 대 방식인데도 그러고 있으니까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아마 중국이 앞으로 푸젠함 그거는 뭐 한 10년은 그냥 더 조선소 덕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미국도 이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항공모함을 하면 우리도 저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각오를 하고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마찬가지예요. 배라고 하는 것이 이건 배는 제작하는 게 아니고 짓는다라고 하죠. 그 정도로 이 종합적인 그런 그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걸 한 방에 만들자마자 와 잘 달려 뭐 잘 써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잘 보고 개념 없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 무슨 잠수함 뭐 문제 많아 무슨 뭐 군함 문제 많아 문제 많은 게 당연한 겁니다. 첫 소식 들어갑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총리의 담판으로 극적 봉합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던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프랑스 기업의 반발로 다시 표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쯤 되면 유럽 공동무기 개발 사업은 포기할 만도 한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업을 끌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유럽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이른바 FCAS 프로그램에서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는 삼국 정상의 발표는 업체 측과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프랑스 항공기 업체 다소가 현지 시각 11월 26일 밝혔습니다. 다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각국 정부들은 각국 기업들이 FCAS 사업에서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지만 합의라는 것은 각국 정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기업들 간에 이루어진 적은 없다라고 자국 정부의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당초 프랑스, 독일, 스페인 3국은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기자회견에서 FCAS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3국 기업 간의 이해관계 문제를 조정해 잠정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보르네 프랑스 총리 역시 지난 11월 25일 기자회견에서 기업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각국 정부의 승인과 조율만 남았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다소의 이번 발표는 자국 총리의 발표를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FCAS 사업은 지난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발표한 사업이었는데요. 프랑스 측 다소와 독일 측 에어버스가 사업 주도권을 놓고 지난 5년간 난타전을 벌이며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한 사업입니다. 다소는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역량은 자신들만 가능하니 FCAS의 전투기는 다소가 보조전력인 무인기 개발과 연동은 에어버스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에어버스는 그 반대의 사업 구조를 주창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다소 측은 올해 초부터 단독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다소의 이번 발표로 FCAS 사업은 다시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프랑스 항공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기업의 반발을 프랑스 정부가 찍어 누르고 유럽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강행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니 자기 총리들이 삼국 총리가 모여서 이거 뭐 합의 안 되니까 그냥 깔끔하게 3분의 1씩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정치권에서 3분의 1씩 하자라고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대 기업이죠. 독일의 에어버스, 프랑스의 다소가 그냥 뭐 서로 경쟁하고 있고 스페인은 그냥 거기다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페인이 승리자가 돼버린 거예요. 의문의 1승. 그래서 스페인은 인드라 아무것도 아닌데 걔들도 3분의 1을 가지게 되니까 다소와 에어버스가 뭐야 이거 인드라는 뭐야 갑자기 왜 3분의 1이야 쟤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에어버스하고 다소 자기들끼리 나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원래 다소는 야 우리가 라팔 만들었잖아. 우리 혼자서 엔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 FCAS 프로그램의 주 전력인 전투기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에어버스 니들 뭐 유로파이터 만들었다고 하는데 엔진하고 야 엔진이 영국 제지 니들 거냐? 영국은 지금 이 사업이 없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이 보조전 내기는 무인기 이런 건 니들 해 하고 다투고 있던 차에 인드라까지 준다 하니까 야 그거 정치인들끼리 한 이야기지 우리 기업들 간에 합의한 바는 없다 라고 다소가 밝혔어요. 여기 프랑스 총리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라고 기자회견 한 그 다음날 다소가 이렇게 정말 용감하게 웃기는 소리라고 했는데 정말 프랑스에서 다소가 세긴 센가 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완전히 무색하게 돼버렸는데 F카스 이러다가 그냥 표류하다가 좌초되지 않을까. 표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초되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대규모 무상 무기 지원을 받았던 그리스에 미국 정부의 청구서가 날아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그리스 정부의 현재 운영 중인 구동구권 무기 체계를 가능한 한 빨리 처분하고 나토 표준 장비로 교체하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업체들 서둘러 그리스 공략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리스 정부의 대공 방어 체계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러시아제 무기들을 나토 표준 장비로 교체하라고 요구했다고 그리스 현지 방산 전문지 프디시엔 디아티스티마를 인용해서 복수의 소식통들이 11월 27일 리포트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이자 나토 회원국으로서 러시아에 제재를 발표한 그리스가 러시아제 무기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재 그리스가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제 무기들을 나토 표준 장비로 교체하라며 구체적인 항목까지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교체를 요구한 장비들은 S-300 PMU-1 방공 시스템과 토르 M1 야전 방공 시스템 등 방공 시스템들을 비롯해 기갑 장비와 기동 장비, 대전차 무기와 개인 화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는데요. 미국은 구체적인 분모까지 하나하나 따져가며 해당 장비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스군은 다량의 AK-74M 돌격 소총과 베프르 12 산탄총, 144대의 BMP-1 장갑차, 크라즈 255 부교 차량, 카스타 2E1 방공 레이더, SA-8 54 토르 M1 방공 시스템, 500문 이상의 ZU-23-2 대공포, 코넷, RPG 등 다양한 대전차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군의 구동구권 장비들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동독군 장비를 인수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장비들은 매우 낡고 구식화되었지만 그리스군은 예산이 부족해 대부분의 장비들을 일선 장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리스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미국제 또는 유럽제 등 나토 표준 장비로 하루빨리 대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특히 그리스군이 보유한 방공 장비를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에 넘기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기간의 좌파 집권으로 경제가 초토화되었던 그리스는 지난 2019년 금융인 출신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신민당이 아슬아슬한 과반을 넘겨 집권한 뒤에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경제체제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했던 노조들을 강경하게 진압하며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청구서는 그리스 경제가 신형 무기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스의 대규모 무기 구매 사업에 대비해 우리 기업과 유관 기관들도 그리스 진출을 위해 조금 더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자, 이거 토르죠, 토르.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S-300 방공 시스템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빨리 교체라고 하는데 아니 미국이 왜 그렇게 압박하냐? 그런데 미국은 CH-47 치누크 수송 헬기죠. 엄청 비싸죠. 그리고 OH-58D 카이오와 워리어 정찰 헬기죠. 이거 대규모로 투약했는데 그걸 또 대량으로 줬어요. 그리스에게 공짜로. 그리고 M117 자료현 장갑차죠. 그것도 대량으로 공짜로 줬어요. 그리고 나서 야 니들 말이야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되겠어? S-300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터키에게 S-400 샀다고 지금 터키 제재하고 있는데 터키의 원수지간인 그리스 니들이 똑같은 나토인데 이거 갖고 있어도 되겠어? 없애버려. 이런 거 갖고 있어도 되겠어? 없애버려. 이게 이제 러시아제 ZU-23 23mm 대공포예요. 이거 없애버려. 예. 또 야 BMP-1 장갑차 이런 거 있어도 되겠어? 없애버려. 왜냐? 전쟁을 해보니까 후속 군수주의 호환이 돼야 되잖아. AK-74하고 나토 탄하고 맞냐? 안 맞잖아. 이거 맞냐? 안 맞잖아. 그러니까 없애버려. 빨리.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그리스는 이렇게 맞냐? 러시아제가.
이제 소련 무너지고 나서 소련군이 운영했던 것 중에 새 거, 그리고 동독군이 가지고 있다가 서독이 이제 통일이 되어서 그 독일 됐죠. 거기서 동독군 필요 없는 거, 그거 이제 잉여물자 뭐 이렇게 대량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 30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리스가 좌파 정부가 집권해가지고 그리스를 완전 탈탈 털어 먹어버렸죠. 공무원 어마어마하게 뽑고. 그래서 그리스 경제 위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19년에 이제 그야말로 기업가 출신이 총리가 되어서 300석 중에서 154석 아주 간신히 이제 과반을 넘겨서 내각 책임제니까 총리를 차지한 겁니다. 이 사람은 금융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시장 친화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너무 많이 뽑아놨던 공무원 중에서 정리해고에 들어가고, 과감하게 정리해고하고, 이렇게 해서 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겁니다. 올해 지금 올해 예상이 그래요. 그런데 1%가 별거 아니잖아.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는 관광 산업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인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아직 다 해결 안 된 입장에서 그리스의 관광객이 그만큼 많겠습니까?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를 했다는 것은 다른 관광 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에서 꽤 성과를 올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되지, 관치 경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자꾸 관치 경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좌파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살만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니들 돈 좀 생겼으니까 무기 바꿔, 빨리 바꿔 라는 건데, 그러면 빨리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가 또 돈이 많으냐? 그러면 돈이 많으면 뭐 미제, 영국제, 독일제, 프랑스제 마구 하죠. 근데 그렇진 또 않죠. 그러면은 정말 필수적인 건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긴급한 거, 또 일부는 빨리 배치해야 될 거, 시급성을 요하는 거는 한국제를 해야 되죠. 왜? 서방 무기 생산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미국의 입장도 이죠. 야, S-300 그거 우크라이나 줘. 이 말인 겁니다. 또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면 BMP-1 우크라이나 갖다 주라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갖다 주고, 그럼 자기네들도 그 창고 채워야 되니까 빨리 주는데 어디냐? 한국이네? 한국 사라. 그래서 이 그리스에도 창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한국 방위 사업청, 그리고 방산 업체들 그리스 가서 빨리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장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